장갑 없이 만졌어요. 그분의 그것을 진료라는 이름 아래 저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이상하죠. 왜 저는 그 손끝의 감각을 기다리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그날의 모든 순간을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하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36살이고 이 작은 개인 비뇨기과를 운영한 지 벌써 3년째예요. 사실 비뇨기과라는 게 여자 의사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거든요. 의과대학 시절부터 여자가 무슨 비뇨기과냐는 시선이 많았어요. 남성 환자들이 대부분이고 처음엔 어색해하거나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는 분들도 있었죠. 어떤 환자는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저를 보고는 황급히 나가버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신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수많은 논문을 읽고 밤을 새워가며 실습에 매달렸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거쳐 마침내 제 이름이 걸린 병원을 열게 되었죠. 처음 몇 달은 환자가 거의 없었어요. 작은 병원이다 보니 홍보도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여자 의사라는 편견이 컸으니까요. 저는 매일 텅 빈 진료실에 앉아 막막함에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고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환자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친절하게 대하고 증상 하나하나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점차 환자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나고 이제는 제법 안정적인 병원 되었죠.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환자분들과의 진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죠. 오늘도 그런 평범한 오후였어요. 마지막 환자를 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문이 열리면서 들어오신 분을 보는 순간 뭔가 달랐어요. 키가 상당히 크시고 어깨가 널쩍한 그런 체격이었거든요. 보통 환자분들은 구부정하게 들어오거나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데 이분은 달랐어요. 정장 차림이었는데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놓으신 채로요. 머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얼굴에 약간의 피로가 보였어요. 뭔가가 남성다운 매력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환자로만 봤을 텐데 오늘은 왜인지 시선이 머물더라고요. 마치 오래된 그림을 다시 보듯 그의 모습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넓은 어깨, 다부진 턱선, 그리고 피곤함 속에서도 빛나는 그의 눈빛까지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앉으세요, 진우님이시죠? 제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좋았어요. 낮고 차분한 음성이었는데 약간의 어색함이 섞여 있더라고요. 비뇨기과에 처음 오신 분들이 보이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얼굴이 살짝 붉어져서 있었고 시선은 테이블 위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환자들의 심리를 읽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분명 긴장하고 있었지만 그 긴장감 속에서도 묘한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떤 증상 때문에 오셨어요? 진우 씨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긴데요. 소변 볼 때 시원하지가 않아서요. 자주 마려운 것 같기도 하고. 말끝을 흐리시면서 시선을 피하시는데 그 모습이 왜 그렇게 귀여워 보이던지요. 보통 남자 환자분들은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뭔가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간지렸습니다. 저는 괜히 펜을 들고 차트에 무언가를 적는 척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었는데 계속 그래서
스트레스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평소 어떻게 지내시는지,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요즘 프로젝트가 좀 힘들어서요. 야근도 많이 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상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증상만 듣고 바로 진료에 들어갔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더 알고 싶어지는 거죠? 그의 목소리 톤, 말하는 방식, 심지어 그가 입고 있는 정장의 주름까지 모든 것이 궁금했습니다. 마치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우 씨도 처음보다는 좀 편해지신 것 같았어요.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가끔 미소도 지으시더라고요. 그의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조차 순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불쑥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혹시 결혼은 하셨어요? 의학적으로 필요한 질문이긴 했지만 솔직히 개인적인 호기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대답이 제 심장을 어떻게 만들지 궁금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그 대답을 들었을 때 가슴이 왜 그렇게 두근거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의 대답에 안도하는 제 마음을 들킬까봐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이제 진료를 시작해 볼게요. 일어나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제 자신도 당황스러웠거든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긴장하는 거지? 제 마음속에서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주세요. 진우 씨가 침대로 이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등 라인이나 걸음걸이까지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걷는 그의 뒷모습은 단단했고 그의 어깨는 넓었습니다. 그가 침대에 누우신 모습을 보니까 더 확실했어요. 정말 좋은 체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의 몸은 마치 조각상 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맨손으로 진료해요. 장갑을 끼면 정확한 촉진이 어렵거든요. 환자의 미세한 반응이나 근육의 상태를 느끼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은 맨손이라는 게 왜 이렇게 의식되는 거죠? 제 손과 그의 몸이 직접 닿는다는 사실이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손끝이 저려오는 듯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셔츠 좀 올려주시겠어요? 진우 씨가 셔츠를 올리시는데 복부가 생각보다 탄탄하더라고요. 운동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의 탄탄한 복근을 보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손을 올려놓는 순간 느꼈어요. 천이 생각보다 높다는 걸. 그리고 제 손길에 몸이 살짝 경직되는 것도요. 그의 몸이 제 손길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긴장하지 마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복부를 천천히 눌러보기 시작했어요. 상복부부터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요. 진료를 하면서도 계속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제 손 아래에 있는 그분의 몸을 미세하게 변하는 호흡을, 그리고 긴장하고 계시는 모습을요. 그의 피부에 닿는 손가락 하나하나가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의 몸은 마치 하나의 악기 같았고, 제 손은 그 악기를 연주하는 활 같았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그의 근육은 제 손길 아래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여기는 어떠세요? 하복부 쪽을 누르면서 물어봤는데 진우 씨의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의 가슴이 미세하게 들썩였고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이 좀 더 아래쪽으로 치골 근처까지 내려갔을 때였어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뭔가 다른 반응도요. 그의 몸이 마치 거부할 수 없는 자석처럼 제 손을 끌어당기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진료실 안의 공기는 마치 끈적한 꿀처럼 변했습니다. 진우 씨가 당황하고 계신 게 얼굴에서 보였어요.
얼굴이 살짝 붉어지면서 시선을 피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의 시선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지만 저는 그의 떨리는 숨소리에서 그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당황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도 느꼈거든요. 제가 그분에게 이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좋았어요. 한 명의 의사로서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서의 감정, 제 손끝에 전해지는 그의 미세한 떨림이 제 가슴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수많은 남성 환자들을 진료했지만 이렇게 감정적인 동요를 느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달랐어요. 그의 떨림은 단순히 긴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물어봤어요. 불편하신 부분 더 아래에도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듣고 진우 씨가 더 당황하시는 게 보였어요. 그의 얼굴은 더 붉어졌고 그의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이시더라고요. 침묵이 흘렀어요. 진료실 안에는 저희 둘의 호흡 소리만 들렸고 제 손끝에는 뭔가 특별한 감각이 남아 있었어요. 그분의 천 떨림,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에게 그냥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저 역시 그에게 그냥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을 떼면서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진우 씨가 일어나시면서 옷을 정리하시는데 여전히 어색해하고 계셨어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긴장과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제게 두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일주일 정도 드시고 다시 한번 오세요. 제가 평소처럼 딱딱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처방전을 받아들었습니다. 나가시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시선 속에 뭔가 있었어요. 당혹스러움과 함께 묘한 기대감 같은 것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자 제 가슴은 다시 한번 쿵쾅거렸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도 제 손끝에는 그분의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진료였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저는 손을 씻기 위해 세면대로 갔지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뺨은 약간 붉어져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스스로를 질책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진우 씨의 진료 기록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그의 이름, 나이, 증상, 그리고 제가 기록한 몇 마디의 글자들이 전부였지만 저는 그 기록을 보며 그의 모든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그 후로 사흘이 지났어요. 이상하게도 진우 씨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진료실에서 일할 때도, 집에 가서도 그분의 얼굴이 그때 그 당황스러워하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특히 제 손끝에 남았던 그 감촉은 정말 잊히지가 않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환자 중 한 분으로 기억했을 텐데 왜 이렇게 자꾸 생각나는 걸까요? 혹시 다시 오실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제 진료를 오지 않아도 되는 증상이었지만 저는 그가 다시 오기를 바랐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도 저와 같은 감정이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병원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혹시 진우 씨가 아닐까 하고 확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졌어요. 그날의 감정은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 제가 너무 앞서 나간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접수 직원이 말하는 거예요. 원장님, 진우님이 예약 잡으셨어요. 오후 2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왜 이렇게 기뻤는지. 아, 네, 알겠어요.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사실 온종일 시계만 쳐다봤거든요. 오후 2시가 언제 올까 하면서요. 그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제 마음은 기대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간이 됐어요. 진우님,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면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지난번보다 훨씬 자연스러워 보이셨어요. 표정도 편안하고 뭔가 결심을 하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당황스러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묘한 확신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앉으세요. 약은 잘 드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챙겨 먹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진우 씨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증상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 검사받고 나서부터 뭔가 더 신경 쓰이게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진우 씨도 저처럼 그날의 감촉을 잊지 못하고 계신 거구나. 그가 말하는 증상은 그의 몸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요. 어떻게 다른 것 같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가 좀... 그의 얼굴이 살짝 붉어지시면서 시선을 피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부끄러워했지만 그 부끄러움은 이제 당혹스러움이 아니라 묘한 설렘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의 말을 재촉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검사 받을 때 그 느낌이 자꾸 생각나서요. 혹시 제가 뭔가 이상한 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귀여우면서도 뭔가 설레더라고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은 이미 그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검사해 볼까요? 이번엔 좀 더 자세히 봐야겠네요. 일어나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제 목소리에도 뭔가 다른 톤이 섞여 있었어요. 딱딱한 의사의 목소리가 아닌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였죠. 침대에 누워주세요. 진우 씨가 침대에 누우시는데 이번엔 지난번만큼 긴장해 보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뭔가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몸은 곧바로 제 손길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셔츠 올려주세요. 손을 올려놓는 순간 역시나 그 따뜻한 천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지난번과는 다르게 진우 씨의 몸이 제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는 더 이상 경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아래까지 확인해 볼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평소보다 천천히 더 세심하게 복부를 눌러보기 시작했어요. 상복부에서 시작해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제 손끝으로 진우 씨의 반응을 하나하나 확인했거든요. 그는 이제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길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미세한 떨림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매끄러웠고 그의 근육은 단단했습니다. 제 손이 그의 몸을 따라 내려갈 때마다 그의 호흡은 점점 더 깊고 빨라졌습니다. 진료실 안에는 그의 거친 숨소리와 제 심장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들은 왠지 모르게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하복부에 도달했을 때
진우 씨의 호흡이 조금씩 빨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오르내렸고 그의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어떠세요? 제가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그의 대답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솔직했습니다. 좀 민감한 것 같아요. 그는 말을 마치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당황스럽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묘한 욕망과 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자 저도 더 솔직해지고 싶어졌거든요. 그럼 이번엔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손이 더 아래쪽으로 치골 근처를 넘어서 더 아래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느꼈어요. 진우 씨의 몸이 제 손길에 반응하는 걸 지난번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더 정직하게 반응하고 계셨거든요. 그의 몸은 이제 제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이고 갈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몸의 떨림은 더 이상 미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거 괜찮으세요? 제가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진우 씨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시면서 대답하셨어요. 네, 괜찮아요. 그 순간 뭔가 변했어요. 공기가, 분위기가 전부 다 달라졌거든요. 제 손이 더 이상 진료용 검사가 아니라는 걸 저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진료라는 핑계로 서로를 탐색하는 행위였고, 이제 그 핑계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자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진우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이게 정상인 건가요? 그 질문에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정상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손끝이 그분의 그곳을 좀 더 구체적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크기도, 단단함도, 모든 게 제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그 감촉은 마치 뜨거운 쇳덩이 같았지만 동시에 부드러운 솜털 같기도 했습니다. 저의 손은 마치 그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사로서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를 느끼고 싶어 하는 한 명의 여자였습니다. 혹시 불편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말끝을 흐리시면서 진우 씨의 눈이 제 눈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 속에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당황이 아니라 원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확실해졌어요. 저도 이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걸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좋았어요. 그렇다면 제 손이 좀 더 확실하게 그분의 그곳을 감쌌어요. 진우 씨의 몸이 살짝 떨리면서 작은 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 나왔어요. 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뭔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의사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서 느끼는 감정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해요.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진우 씨가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정말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진료실에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정말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제 손과 진우 씨의 몸이 진료가 아닌 다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솔직한 대화였습니다. 원장님, 네,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미소가 나왔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그렇게 대답하면서 저는 알았어요. 이제 진우 씨는 더 이상 그냥 환자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그냥 의사가 아니라는 걸요. 그 후로 일주일이 흘렀어요. 일주일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매일매일 진우 씨 생각만 했거든요. 그날 밤의 감촉이, 그 따뜻함이, 서로를 안고 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하지만 연락이 없었어요. 진우 씨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처음엔 바쁘시겠거니 생각했어요. 직장일도 있으시고 갑자기 연락하기도 어색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졌어요. 혹시 후회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혹시 저와의 그 시간이 부담스러우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그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여러 번 느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저와 그는 아직 의사와 환자라는 경계선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진우 씨가 오셨어요. 진우님,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면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웠거든요. 정말 많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표정이 어색해 보였어요. 지난번처럼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원장님. 그 호칭이 왜 이렇게 어색하게 들리는 걸까요? 지난번엔 하연 씨라고 불러주셨는데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그게? 진우 씨가 말을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약이 떨어져서요. 약 때문에 오셨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난번 그 시간이 저에게만 특별했던 건가요? 제가 너무 앞서 나간 건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약 효과는 어떠셨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좋았어요. 그렇게 짧게 대답하시고 시선을 피하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정말 어색했어요. 지난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럼 약 처방해 드릴게요. 저는 일어나서 처방전을 작성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뭔가요? 이게 끝인가요? 그 모든 감정이, 그 모든 순간이 그냥 없었던 일이 되는 건가요? 제 마음속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제 눈빛은 그를 원망하고 있었지만 제 입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저에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주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낯선 침묵만이 우리 둘 사이에 흘렀습니다. 원장님, 갑자기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네.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 같았거든요. 지난번 그 일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멎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그가 말을 꺼내는구나.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일은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냥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서요. 원장님을 힘들게 한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성급했다고요? 저를 힘들게 했다고요? 그럼 후회하세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진우 씨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제 얼굴은 차갑게 굳었고 제 눈은 무감정해졌습니다. 저는 처방전을 건네면서 말했어요. 약 일주일치 드릴게요. 다 드시고 괜찮으시면 굳이 다시 안 오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진우 씨가 일어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에 뭔가 있는 것 같았는데 확실하지 않았어요. 미련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동정인지. 저는 더 이상 그 눈빛을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혼자 남겨졌어요. 텅 빈 진료실에서 혼자요.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아팠어요. 이게 끝인가요, 정말로?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모든 감각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저 공허한 마음으로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문득 궁금해졌어요. 진우 씨의 진료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컴퓨터를 켜고 진우 씨 차트를 열어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기록이 거의 없었어요. 초진 기록, 재진 기록, 처방 기록. 하지만 그날 밤에 대한 기록은 당연히 없었고, 사실 다른 기록들도 너무 간단했어요. 마치 일반적인 환자처럼요.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요. 아, 정말 바보 같아. 저도 모르게 쓴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혼자 착각했던 건가요? 그날 밤이 저에게만 특별했던 건가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떠올랐어요. 진료실 서랍에 작은 메모지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뭔가 남겨두신 게 있을까 하는 마음에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있었어요. 작은 메모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날 선생님의 손이 잊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진우, 그 메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 그렇구나. 진우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구나.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구나. 의사와 환자, 그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구나. 메모지를 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슬펐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어요. 진우 씨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 역시 혼란스러웠고 불안했을 테니까요. 그에게도 저와의 만남은 특별했을 겁니다. 그렇게 울고 또 울다가 저도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로 끝내자고. 진우 씨 차트를 마지막으로 정리하자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차트를 다시 열었어요. 그리고 모든 기록을 삭제했어요. 초진, 재진, 처방, 모든 걸요. 마치 진우 씨가 이 병원에 온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마치 저희가 만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모든 걸 지워버렸어요. 마지막에 빈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하지만 제 마음에는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날 밤이, 그 모든 순간들이요. 진우 씨의 따뜻한 손길이요. 서로를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그 목소리가요. 기록은 없어도 돼요. 기억으로 충분하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참 긴 시간이었어요. 매일 밤 병원에 혼자 남아서 생각했어요. 진우 씨와 그 모든 순간들을요. 오늘도 마지막 환자를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이제는 익숙해진 이 시간이에요. 조용한 병원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요. 문득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진우 씨 차트. 그때 모든 걸 삭제했죠. 하지만 오늘은 왜인지 다시 한번 열어보고 싶었어요. 마우스를 클릭해서 진우 씨 이름을 검색했어요. 역시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빈 화면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로 이렇게 끝나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움직였어요. 뭔가 남겨두고 싶었어요. 완전히 지우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라도 남겨두고 싶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렸어요. 뭘 써야 할까요? 무엇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까요?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비공개 기록이라는 난에 조심스럽게 글자를 적어갔어요. 그는 첫 단어를 쓰고 잠시 멈췄어요. 그는 두 번째로 맞아요. 진우 씨는 두 번째였어요. 첫 번째는 의과대학 시절 만났던 선배였어요. 그때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었죠. 하지만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어요. 진우 씨는 두 번째였어요. 제 손을 진짜로 기억해준 사람이요. 그는 두 번째로 계속 타이핑했어요. 그는 두 번째로 내 손을 기억한 사람이었다. 그 문장을 완성하고 잠시 화면을 바라봤어요. 맞아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진우 씨는 제 손을 기억해 준 사람이었어요. 의사로서의 손이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서의 손을, 그 터치를, 그 온기를, 그 떨림을, 모든 걸 기억해 주신 분이었어요. 저는 저장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왜인지 망설여졌어요.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도 될까요? 하지만 이건 비공개 기록이에요. 아무도 볼 수 없는 오직 저만의 기록이에요. 제 마음을 정리하는 기록이에요. 그래, 저장하자. 클릭하는 순간 화면에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에요. 진우 씨와의 모든 이야기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됐어요. 그는 두 번째로 내 손을 기억한 사람이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병원 조명도 하나씩 꺼갔어요. 진료실, 대기실, 원장실, 그리고 휴게실까지. 그 휴게실을 지날 때 저는 잠시 멈춰서 언니였어요. 그곳에서 저희는 진짜로 사랑했었죠. 잠시만 기억해 봐도 될까요?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파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앉았던 그 소파가요. 저는 손을 뻗어서 소파를 살짝 만져봤어요. 그때 천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진우 씨의 따뜻한 손길이 제 몸을 어루만졌던 그 기억이. 진우 씨. 저는 작게 그 이름을 불러봤어요. 잘 지내고 계시죠? 대답은 당연히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휴게실을 나와서 마지막 조명까지 껐어요. 병원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밝았어요. 진우 씨와의 그 모든 기억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었거든요. 사랑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잊을 수 없는 감각이었어요.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저는 밖으로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병원을 돌아봤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곳에서 환자들을 봐야겠죠.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진우 씨와의 그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 따뜻한 기억이 있으니까요. 안녕, 진우 씨. 저는 마지막으로 작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는 두 번째로 내 손을 기억한 사람이었다. 그 문장이, 그 기억이 영원히요. 그 후로 일주일이 흘렀어요. 일주일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매일매일 진우 씨 생각만 했거든요. 그날 밤의 감촉이, 그 따뜻함이, 서로를 안고 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하지만 연락이 없었어요. 진우 씨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처음엔 바쁘시겠거니 생각했어요. 직장 일도 있으시고 갑자기 연락하기도 어색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졌어요. 혹시 후회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혹시 저와의 그 시간이 부담스러우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진우 씨가 오셨어요. 진우님,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면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웠거든요. 정말 많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표정이 어색해 보였어요. 지난번처럼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원장님, 그 호칭이 왜 이렇게 어색하게 들리는 걸까요? 지난번엔 하연 씨라고 불러주셨는데, 앉으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 그게? 진우 씨가 말을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약이 떨어져서요. 약 때문에 오셨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난번 그 시간이 저에게만 특별했던 건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약 효과는 어떠셨어요? 네, 좋았어요. 그렇게 짧게 대답하시고 시선을 피하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정말 어색했어요. 지난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럼 약 처방해 드릴게요. 저는 일어나서 처방전을 작성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뭔가요? 이게 끝인가요? 그 모든 감정이, 그 모든 순간이 그냥 없었던 일이 되는 건가요? 제 마음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제 입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갑자기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네.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 같았거든요. 지난번 그 일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멎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그가 말을 꺼내는구나.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일은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그냥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서요. 원장님을 힘들게 한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성급했다고요? 저를 힘들게 했다고요? 그럼 후회하세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진우 씨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약 일주일치 드릴게요. 다 드시고 괜찮으시면 굳이 다시 안 오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텅 빈 진료실에 혼자 남겨진 하연은 멍하니 의자에 앉아 있었다. 모든 감각이 마비된 듯 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오히려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켰다. 진료 기록을 다시 열어봤지만 진우의 이름은 이미 삭제되어 있었다. 그녀가 직접 지운 기록이었다. 이제 정말로 그와는 아무런 연결고리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 따뜻한 손길,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눈빛까지. 하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 정리를 시작했다. 불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진료 도구들을 제자리에 놓았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소와 같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껍데기만 남아있는 사람 같았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진료실 한쪽 서랍에 머물렀다. 그 서랍 안에는 작은 메모지들이 있었다. 문득 진우가 남겨놓은 메모지가 떠올랐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보았다. 혹시 그가 또 다른 메모지를 남겨놓았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랍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다시 한번 무너졌다. 그녀는 진료실을 나와 휴게실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와 진우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것이 그날 밤과 똑같았다. 소파도, 테이블도, 그리고 그때 마셨던 와인잔의 흔적까지.
하연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날 밤의 기억이 마치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의 이름을 불렀던 그 순간들, 하연 씨, 진우 씨. 그들의 이름이 공기 중에 메아리 치는 것 같았다. 정말 끝인가요? 하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는 다시 한번 진우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가 후회한다고 말했으니까. 그가 부담스러워한다고 말했으니까.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놓아주기로 결심했다. 그를 위한 마지막 배려였다. 며칠 후, 하연은 병원을 정리하고 퇴근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하연 씨. 저 진우입니다. 하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진우 씨. 네, 저 맞아요. 죄송해요. 갑자기 전화해서. 진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일로?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보고 싶기도 하고. 진우의 말에 하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진우 씨, 저는. 하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저도 죄송해요. 그날 너무 성급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진심은 아니었어요. 진우가 말했다. 저는 겁이 났어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다시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하연 씨를 보고 나니까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저는 하연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진우의 고백에 하연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을 쏟아냈다. 저도요. 저도 진우 씨가 보고 싶었어요. 매일매일.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병원이 아닌 한적한 카페에서였다. 진우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진심을 고백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정식으로 데이트를 신청했다. 하연 씨, 이제부터 우리 의사와 환자가 아니라 그냥 진우와 하연으로 만나요. 어떠세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날 이후 하연과 진우는 매일 만났다. 평범한 연인들처럼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그들의 사랑은 뜨겁고 열정적이기보다는 잔잔하고 따뜻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사랑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어느덧 두 사람은 만난 지 1년이 되었다. 진우는 하연의 병원 근처에 작은 집을 얻었고 매일 아침 그녀를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일상은 너무나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 행복이 가득했다. 하연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진우가 있었으니까. 어느 날 저녁, 진우는 하연을 데리고 바닷가로 갔다. 밤바다는 잔잔했고 별들이 반짝였다. 하연 씨, 눈 감아 보세요. 진우가 말했다. 하연이 눈을 감자. 진우는 그녀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이제 떠도 돼요. 하연이 눈을 뜨자. 그녀의 손바닥 위에는 작은 조약돌이 있었다. 둥글고 매끄러운 조약돌이었다. 이게 뭐예요? 하연이 물었다. 매일 바다에 나와서 찾았어요. 당신처럼 아름답고 단단한 돌멩이로요. 진우의 말에 하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내 손이 커서 반지가 좀 안 맞네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석이에요. 진우는 조약돌로 만든 반지를 하연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반지는 조금 컸지만 하연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게 느껴졌다. 진우 씨, 우리 저 결혼할까요? 하연이 먼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진우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진우는 하연을 꽉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하연 씨. 정말 고마워요. 나에게 다시 삶의 이유를 줘서. 두 사람은 그렇게 바다 앞에서 서로의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하게 진행되었다. 진우의 가족들과 하연의 친구들만이 참석했다. 그들은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다. 텅 비어 있던 하연의 마음은 이제 진우로 가득 채워졌다. 두 사람은 함께 낡은 집을 수리하고 새로운 가구들을 들여놓았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집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몇 년 후, 하연과 진우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하연은 여전히 병원을 운영했고, 진우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그들은 함께 늙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사랑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았다. 그저 삶의 어느 한순간 깊은 슬픔에 빠진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나 위로하고 사랑하며 다시 일어선 이야기였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별과 상실의 아픔, 그리고 그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평범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하연은 낡은 진료 기록을 다시 열어보았다. 비공개 기록란에 적힌 한 문장, 그는 두 번째로 내 손을 기억한 사람이었다. 그 문장을 보며 하연은 미소 지었다. 이제 그 기록은 더 이상 슬픈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기록이었다.